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18일 새벽 5시입니다. 간밤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발작을 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큰 차이로 바이든 후보에게 진 그 선거를 언급하면서 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그 증거가 나왔다고 대국민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다수 언론은 대통령의 그 특별 방송을 중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팍스 뉴스만이 충실히 중계를 했을 뿐입니다. 세상에 이런 미치광이가 어디 있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한번 빠져들면은 인간이 어떻게 파멸로 가느냐 하는 것을 윤석열과 트럼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연설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또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릴 것이 분명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미국도 한국도 보수도 그냥 아주 우스운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투쟁을 통해서 이 세력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중국이 개입해서 미국 유권자 2억 2천만 명의 정보를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구나 미 중요 정보기관이 이를 알고도 은폐했으며 미국의 디지털 선거 체계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적대국의 위협에 취약하다고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당시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며 꾸준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그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인데, 이번 중간선거에서 지면은 또 부정선거로 졌다고 들고 나올, 말하자면 어떤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은 팩트체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피파 노리스 하버드대 소속 비교 정치학자는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커진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선거 규칙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형적인 전략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0년 넘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전 10시부터 약 26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중국이 2020년 대선을 기점으로 수년간 미국 유권자 파일을 불법적으로 확보했다,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주장하고, 중국이 미 유권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유권자 등록 등을 수집했으며 이를 분석해 자신의 낙선을 유도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부서까지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2020년 FBI가 확보한 정보에는 중국이 당시 대선의 승자인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을 위한 불법 투표 용지를 제작하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다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서 부정된 겁니다. 대부분이 이미 거짓말인 것으로 판명된 걸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생중계를 거부를 했다 이겁니다. 대통령의 주요 연설을 미국의 주요 언론기관이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이겁니다. 그는 또 미국의 전자투표기와 개표 체계 또한
외국의 공격에 취약하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전문가들은 이 또한 부정하고 언론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해가지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020년 대선을 조사한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수집했다고 주장하는 정보 또한 대부분 공개되어 있거나 요청 시 얻을 수 있는 공개적 자료들이라고 덧붙였고, 중국이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는 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이래 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CNN 또한 적대국이 미국의 선거 결과를 바꿀 만큼 광범위하게 개표 체계를 조작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투표 체계의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것과 훼손됐다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즉 부실선거와 부정선거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 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를 제외한 주요 방송사는 그 연설을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ABC, MBC는 각각 기존에 편성된 퀴즈쇼, 동물 관련 방송 등을 내보냈습니다. 대통령 이야기를 동물 정도로 취급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4.13의 무시 전략으로 보이는데, 트럼프는 방송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비협조적인 언론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한번 써먹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계속 우려먹다가 이제 이런 망신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연설이라고 예고까지 했는데 대부분의 언론이 그런 거짓말 중계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 트럼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 황교안, 장동혁 같은 사람들이죠. 지금 장동혁 씨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그러면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이런 음모론자들과 같이 뒤엉켜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장동혁을 제명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보수로부터 제명될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지금 트럼프, 그리고 감옥에 간 윤석열, 또 감옥에 간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브라질 전 대통령, 이 세 사람을 보면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국은 미국보다는 낫습니다. 미국의 여당인 공화당 국회의원의 거의 전부 다, 그리고 당원들의 거의 대부분이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동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주변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과 같은 터무니없는 모험을 해도 말릴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한국에서는 헌법, 그리고 검찰, 언론이 작동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감옥으로 보내가지고 징역형과 더불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1심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면 미국을 보면 됩니다. 1등 민주주의 국가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니까 거짓말쟁이를 대통령으로 뽑고 말리지도 못하고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는 행동을 해도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이 거짓말 선동에 나서면은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헌법 개정을 할 때 과연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할 거냐, 어떻게 하면은 사고 치는 대통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장치를 꼭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일본식으로 내각 책임제로 가는 것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수상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대통령입니다. 거짓말하는 대통령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